허름한 복장의 한 남자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프롯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자신을 외계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지구에서 자그마치 1,000광년이나 떨어진 행성 케이펙스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밝고 유쾌한 성격의 프롯은 자신의 행성인 케이펙스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들을 환자들과 자신의 담당 의사인 마크에게 들려주면서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환자들은 그의 말을 믿었지만 담당 의사인 마크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프롯의 문제가 과도한 망상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자신이 고치지 못했던 환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저명한 천문학자들 앞에서 프롯이 밝힌 케이펙스의 위치와 상태는 그동안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되면서 마크는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동시에 프롯의 매력에 점점 끌리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외계인의 시선으로 지구인들과 지구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프롯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크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사고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령 프롯은 의자를 자꾸만 자리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소유욕과 권력욕을 꼬집었고 지천에 널린 바나나를 먹으면서는 내가 이 맛에 지구에 온다며 감탄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마크는 자신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넓게는 이곳 지구에서 인간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여름이 끝날 때쯤 평소 지구인 한 명을 데리고 자기 행성으로 돌아갈 거라 공언했던 프롯은 결국 베스라는 이름의 한 정신병자를 데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프롯이 사라지기 전 마크의 집요한 노력으로 프롯의 과거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프롯은 과거 로버트 포터라는 사람이었고 강도에 의해 가족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 충격으로 로버트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게 되고 가까스로 살아난 뒤 프롯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프롯은 자신이 큰 충격을 받은 뒤 지금 정신적인 착란을 겪고 있는 거라는 마크를 향해 지구에 있기 위해 죽은 로버트의 몸을 잠시 빌린 거라고 말을 한답니다. 지구의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누가 듣더라도 웃긴 이야기지만 프롯은 개와 대화를 하거나 케이펙스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외계인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보는 이들을 혼란케 만드는데요. 과연 프롯은 진짜 외계인일까요? 아니면 마크의 진단처럼 그냥 큰 충격을 받은 뒤 정신착란을 겪고 있는 것 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40번째 상영작은 바로 이안 소프틀리 감독의 케이펙스라는 작품입니다. 2001년작으로 가히 숨겨진 명작이라 불릴만한 작품인데요. 외계인을 소재로 하지만 기존 SF 영화들처럼 스펙터클한 장면은 없는 대신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고 묵직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역시나 프롯의 정체인데요. 지금부터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와 함께 그가 진짜 외계인인지까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다만 이후 제가 할 이야기들은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영화 내용을 토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풀어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감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인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화 케이펙스가 자칭 외계인 프롯을 통해 관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지구를 벗어나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데요. 바로 의식의 확장을 의미하죠. 앞서 말했듯 프롯은 누구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자꾸만 소유나 권력의 의미가 담긴 자리라고 부르는 우리 지구인들을 꼬집었고 바나나를 먹으며 감탄을 쏟아내면서 언제나 풍족함을 주는 대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라는 듯 간접적으로 비판하죠. 하긴 이 넓은 우주 어디를 가도 아마 바나나를 찾긴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프롯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우리 지구인들에게 이런 조언도 하는데요. 프롯이 왔다는 케이펙스에서는 옳고 그름은 어떻게 따지냐는 마크의 질문에 프롯은 이렇게 말하죠. Every being in the universe knows right from wrong, Mark. You humans, most of you, subscribe to this policy of an eye for an eye, a life for a life, which is known throughout the universe for its stupidity.
Even your Buddha and your Christ had quite a different vision, but nobody's paid much attention to them, not even the Buddhists or the Christians. You humans. Sometimes it's hard to imagine how you've made it this far. 사실 우주는 선과 악을 모르죠. 오직 빛과 어둠만이 존재할 뿐인데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해 지구인들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그 소행성을 악하다고 볼 순 없겠죠. 그건 지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굶주린 맹수가 사슴을 잔인하게 죽인다고 그걸 악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어쩌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이 우주 통틀어 우리 인간들에게만 존재하는 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프롯은 바나나가 넘쳐나는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에 살면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구인들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을 무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이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간접 충고하죠. 그가 지구에서 보여준 행동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좀 더 확장하자면, 결국 우리 지구인 모두가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거라 감히 조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프롯이 진짜 외계인인지를 따져볼 건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안 소프틀리 감독은 그 물음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답니다. 이 영화를 3번 정도 본 저도 도저히 판단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영화가 치밀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신 현실에서 과연 외계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우주에 최소한 한 종족의 외계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 생각한답니다.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지구인. 사실 우리도 외계인이죠. 다른 행성에서 온 지적 생명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 부르겠어요? 인간? 아니죠. 인간은 지구라는 푸른 행성 안에서 다른 동식물들과 구분하기 위해 그냥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던가요? 그렇게 인간에서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의식을 확장하게 되면 지구인이 되는 거고,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외계인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 우주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은 이미 뒤집어졌고, 또 그렇게 보기엔 이 우주가 지나치게 넓지 않나요? 해서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의 1997년작 콘택트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Hey, Dad. Yeah, Do you think there's people on other planets? but I guess I'd say if it is just us, seems like an awful waste of space. 한편 이 우주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솔직한 제 생각은 그냥 이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걸 바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요. 실존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그토록 고통을 받는데 우리를 창조한 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회의에서 비롯된 철학이랍니다. 관련해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도 이런 말을 남겼었죠.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는 건 슬픈 일이지만 이런 실존주의를 받아들이면 의외로 당장 행복해지는 구석이 하나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렇게 지금 살아있으니까. 프롯도 마지막 장면에서 지구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긴 뒤 자신의 행성인 케이펙스로 돌아간답니다.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Mark. Something you do not yet know. But we Capaxians have been around long enough to have discovered. The universe will expand. Then it will collapse back on itself. So my advice to you is to get it right this time around. Because this time is all you have.